자, 오늘은 4월 1일이죠. 만우절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우절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봤지만, 만우절이 뭘까? 만우절 뜻이 뭘까? 언제부터 이 만우절이라는 것을 누리기 시작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오늘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우절 기념 만우절에 대해 알아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만우절 한자로 어떻게 되냐? 검색해 볼게요. 1만 만에 어리석을 우. 그러니까 만 개의 뭐 거짓말 이런 거겠죠? 영어로는 April Fool's Day라고 해요. 바보의 날을 직역한 거라고 합니다. 바보의 날, Fool's Day를 직역한 것이 만우절이라고 합니다. 1857년 4월 1일 영국의 런던 팝에서 사자를 씻기는 행사를 보여준다 라는 티켓이 있었다고 해요. 가짜겠죠? 이 사자를 씻긴다는 게 엄청난 그 당시에 어그로죠. 야, 사자를 씻긴다고? 야, 그 맹수를 도대체 어떻게 씻긴다는 거야? 신기해서 몰려들게끔 하는 그런 어그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매년 4월 1일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 트릭으로 재밌게 남을 속이면서 즐기는 기념일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우절의 정의이죠. 사실 유래가 제일 궁금했어요. 가장 유명한 설로는 16세기 무렵 유럽에서 1년의 시작으로 여겼던 부활절의 날짜가 3월 25일부터 4월 20일까지 해마다 들쭉날쭉 했다. 아, 맞아요. 부활절이 올해도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이거든요. 올해는 4월 5일이죠. 부활절 절기가 매년 다릅니다. 뭐 3월 말일 때도 있고 4월 초일 때도 있고 좀 더 빠를 때도 있고 좀 더 느릴 때도 있고 매년 다른데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해마다 들쭉날쭉하다. 그러던 중에 프랑스 왕국의 샤를 9세가 1564년에 1월 1일을 새해로 선포합니다. 원래는 부활절이 1년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새해가 부활절이었나 봐요. 유럽에서는. 근데 그 부활절이 매년 다르니까 새해가 매년 다른 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프랑스의 샤를 9세가 1564년에 새해를 1월 1일로 선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의 정보 전달이 지금에 비해 아주 느리기 때문에 발표 이후에도 몰랐던 사람들이 있었고 아일랜드의 가톨릭 신자들처럼 왕의 선포 이후에도 바뀐 사실을 일부러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권보다 종교, 그러니까 부활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종교를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인 거고 1월 1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왕권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인 거겠죠. 그래서 종교를 여전히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왕권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새해 축하 인사를 하면서 내심 비웃거나 신년 파티에 초대하고 바람 맞히거나 가짜 새해 선물을 보내는 등 날짜가 바뀌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일부러 물먹인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현재 만우절의 기원이라는 것이다. 이때까지는 거짓말하는 것이 오전까지만 허용된다는 조건이 있었던 듯하지만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시간 제한이 사라졌고 그것이 다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라는 설이 가장 유명한 설입니다. 근데 그냥 지금 우리처럼 단순 장난이라기보다는 왕권과 종교권이라고 해야 되나? 교황권일까요, 이때? 왕권과 교황권의 대립에서 나타난 미묘한 권력 다툼의 부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1561년 플란데런의 시인 아두아르트 더 데너가 쓴 시에는 한 귀족이 4월 1일에 자신의 하인에게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헛심부름을 시키고 하인은 결국 자신이 장난에 당했다는 것을 깨닫는 내용이 담겨있다. 4월 1일에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속이는 풍습을 정확하게 묘사했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이를 최초의 확실한 만우절에 대한 기록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64년 유래설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시잖아요, 시. 그거를 실제로 인정을 했다는 게 조금 신기한 것 같아. 왜냐면은 뭐 역사 기록이 아니라 시의 내용 아니에요, 결국? 시적인 내용인데 그거를 어쨌든 풍습으로 인정했었다.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시에 나올 리는 없고 어쨌든 그런 풍습이 있었던 걸 토대로 시에 가미를 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만우절에 속는 이들을 일컬어서 푸아송 다브릴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4월의 물고기란 뜻인데 4월의 물고기가 잘 낚였던 것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는 다같이 악의 없는 장난으로 낚시한 날이 되었다. 이를테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모교로 가는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며 학생들끼리 각자 반을 바꾸고 책상 자리도 앞뒤를 바꿔서 칠판에 등지도록 앉기도 한다.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서로 역할을 반대로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다만 교사에 따라서 이런 웃자고 하는 행사에 짤 없이 기합을 주는 등 흥을 끼는 경우도 있다. 근데 결국에는 정확한 유래는 모르는 거네요.
1561년에 등장했던 이 시에 나왔던 것도 그때 그런 풍습이 있었구나라는 거지 왜 이게 시작된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만우절이 즉흥적인 그냥 장난이 아니라 아주 계획된 것도 꽤 많지만 국내에서는 젊은 층을 상대로 하는 기업 게임 업계 같은 것들이 아니면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조금 모험적인 것도 누군가는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만우절이라고 하더라도 진짜로 속아서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만우절 하면 아무래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이거죠. 짝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고 장난인 경우도 몇 있지만 의외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진심인데 내가 고백할 용기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고백할 용기가 없다기보단 그 결과를 받아들일 용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일 용기가 없는 거야. 미움받을 용기가 없다. 하지만 만우절을 방패 삼아서 만우절인데 라고 하면 무마될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 알죠. 왜냐하면 만우절 고백이 장난이 아니라 진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을 이제는 다 알기 때문에 사실 어쨌든 상처는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사례? 만우절 사례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게임! 아까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게임에서 정도 한다라고 했는데 게임에서 어떤 일이 만우절에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입니다. 한국. 온라인 게임들이 서로의 시작 화면이나 로딩 화면을 뒤바꾸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2008년 4월 1일에 던전 앤 파이터와 메이플 스토리가 서로의 메인 홈페이지를 바꿔버렸다. 넥슨이 네오플을 인수하기 전이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회사였는데 던파랑 메이플이 서로의 메인 홈페이지가 바뀐 거예요. 나는 몰랐네. 2008년이면 내가 중학생인데 이땐 내가 던파도 메이플도 안 했을 땐가 봐요. 아예 처음 듣는데? 내 친구들도 안 했을 때였나 봐. 자, 드래곤 빌리지는 드래곤 빌리지 2 출시 공지를 올렸는데 결과는 실제로 일어났대요. 무슨 게임이지? 뭔가 익숙해 보이는 모바일 게임 이미지인데. 어쨌든 만우절에 올렸는데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좀비고는 매년 또 뭐가 있어요. 가면 모드에서 인간일 때 좀비 스킨이 적용되고 좀비일 때 인간 스킨. 그러니까 바뀐 거죠. 좀비랑 인간이랑 바뀌어 있는 거고. 17년에는 모든 캐릭터가 거꾸로 걷는다. 거꾸로 걸으면서 뒷면을 볼 수 있게 됐다라고 합니다. 18년도에는 상점에 1일짜리 운영자들의 스킨을 살 수 있었다. 메이플도 운영자 모습이 있잖아요. 그거 같은 건가 봐. 그리고 운영자 사칭도 해도 돼. 4월 1일에는. 21년에는 모든 캐릭터의 일러스트가 퀄리티가 심각하게 낮아졌다. 몇몇 캐릭터는 패러디가 넘치는 모습으로 바뀌었고 어떤 캐릭터는 사람이 아닌 사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25년에는 광장의 퀄리티가 23년 만우절 마법고 스킨 수준으로 떨어졌다. 와, 게임들이 확실히 이런 이벤트를 많이 하네. 나는 왜 별로 몰랐지? 자, 검은 사막은 2018년에 검은 사막 미니라는 스마트 스피커를 발매한다는 광고를 했다. 이 검은 사막 미니는 검은 사막의 콘텐츠들 중에 하나인 낚시와 잠재력 돌파, 목적지 이동을 말만 하면 자동으로 해주는 엄청난 기능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시리처럼 이거 해 하면은 자동으로 그거 하는 거예요. 가격은 49,000원에서 4월 1일에만 특별 출시 이벤트로 사전 예약 시 영원의 발매 및 배달이었으나 많은 유저들의 추측과 같이 4월 1일에 펄 어비스 측 발표로 만우절 장난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헤이즈 런너는 19년도에 만우절 이벤트가 3월 20일에 업데이트된 이벤트로 4월 2일까지 진행됐다. 헤이즈 런너 같은 경우는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4월 2일까지 꽤 길게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해봤던 게임은 없나? 스마게. 로스트아크 제가 꽤 진심으로 한번 했었는데 21년도에는 로스트아크 채널의 격투 게임인 로스트아크 파이터즈 영상이 올라왔다. 분명 만우절 장난인데 진짜로 출시될 것처럼 고퀄리티였다고 합니다. 유저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더 나아가서 SNK사의 신작인 킹오파 15의 트레일러보다 더 낫다라는 반응까지 나오면서 격투 게임을 좀 아는 유저들은 SNK 킹오파를 좀 까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또 사랑하는 쿠키런 킹덤 한번 볼까요? 21년도에는 식률 쿠키로 설탕 노음 맛 쿠키가 출시된다고 했지만 이런 거 들어본 것 같아. 설탕 노음이 마을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퓨어 바닐라였대. 설탕 노음 맛 쿠키가 출시된다고 해놓고 퓨어 바닐라가 출시됐다고 합니다. 요거는 몰랐네. 22년도에는 쿠키들이 무지개 버섯을 먹은 탓에 그림체가 바뀌었다. 이건 기억납니다. 23년에는 미연시 컨셉이에요. 맞아. 이런 미연시 물도 했었던 것 같아. 막 캐릭터 그림체도 바뀌고. 25년에는 무지개 버섯 이벤트를 똑같이 했고요. 올해는 24년도의 후속작 로켓 타고 날아가는 미니게임을 냈습니다. 근데 올해는 확실히 좀 재미가 없어. 그 22년도, 25년도가 그리고 23년도가 확실히 캐릭터 창이
바뀌니까 만우절 기념이라는 체감이 확 나는 것 같아요. 그 로켓 하는 것도 뭐 그냥 미니게임 중에 하나구나 이 정도? 올해는? 롤도 볼까요? 11년도 리신이 공개되었고 소개 동영상에서 모든 스킬의 사거리가 맵 전체에 있고 시작부터 워모그의 갑옷을 6개나 살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 다들 거짓말이라고 믿었는데 하향한 후 실제로 리신은 나왔다. 만우절용 장난 챔피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훌륭한 재미와 적절한 성능을 지니고 출시되어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챔피언 중 최상위 수준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아 리신이 이렇게 나왔구나. 이거는 뭐 만우절용으로 냈다기보다는 원래 내려고 했는데 만우절에 낸 그런 느낌이죠. 16년에는 드레이븐님 오신 날 컨셉으로 이벤트를 열었는데 머리가 드레이븐의 머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 미니언과 챔피언의 모든 머리가 드레이븐 머리로 바뀌었대. 와 좀 이거 재밌고 열받았겠는데? 근데 4월 2일에 서버 이상 현상이 발견되어서 드레이븐 머리가 적용되지 않는 랭크 게임 일반 교차 선택이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됐다. 이 너무 큰 업데이트가 가지고 다 문제가 생겼나봐요. 17년에는 상대가 전부 보스로 바뀌는 패치를 일반 모드에 적용시켰는데 현실은 상대가 보시라고만 적혀있을 뿐 플레이였다 라고 합니다. 대화도 안 됐기 때문에 봇 대사로 나온 거죠. 컨셉이 봇 컨셉인 거예요. 극악한 확률로 세계 최강의 AI라는 페이커 봇을 만날 수 있었는데 사실 진짜 페이커와 SKT1 팀이 조종해서 상대해줬다. 진짜 페이커였어. 와 이거는 진짜 재밌었겠다. 이 이벤트는 좋은데요? 몇 명 못 누렸겠지만 올해에는 칼바람나락의 포로가 변경되었고 포로가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거나 근육팔이 나오는 등의 변화가 있다. 포로가 게임 시작할 때 채팅창에 모두 즐기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포로 간식을 달라고 조르거나 포로 간식을 안 주면 체력을 뺏어간다는 대사도 한다. 큰 건 없네. 협곡에서는 큰 변화가 없네요. 원신 21년도에는 공식 카페의 GM이 페이몬에서 호두로 변경됐고요. 카페 프로필 사진도 변경되었습니다. 올해는 공식 채널에 고양이 버전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기업들도 장난을 많이 쳐요. 버거킹은 98년도에 USA Today's 광고에 왼손잡이용 와퍼를 출시한다. 기존의 햄버거는 모두 오른손잡이들을 위해 버거의 조미료들이 오른쪽 방향으로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내 3,200만 명의 왼손잡이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었다고 합니다. CGV는 영화관도 이런 거 좀 많이 하잖아요. 상영 영화 포스터를 고전 영화 포스터풍으로 바꿨고요. 교복이나 군복을 입고 오면 청소년 군인 할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17년도에는 팝콘 나무 재배에 성공했어요. 그 기념으로 자신의 마음대로 팝콘통을 고를 수 있는 내 맘대로 팝콘 이벤트를 진행했다. 오후 4시 1분부터 7시까지 팝콘통을 가져오면 냄비, 세숫대야, 김치통 등 상관없이 팝콘을 다 담아준다 라고 했습니다. 메가박스는 17년도에서 거꾸로 고객에게 거짓말을 허용하는 이벤트, 직원이 고객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티켓 부스에서 뻔뻔하게 자신이 청소년이라고 말하면 청소년 요금으로 예매해준다고. 물론 청소년 관람 뭔 말이에요? 직원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거짓말을 허용시켰다라는 건가 봐요. 그래서 내가 뻔뻔하게 지금 내가 30대인데 저 청소년입니다 라고 말하면 청소년 요금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쉽네. 군복 입고 오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요? 23년도에는 상영 중인 영화들의 포스터를 만우절 이벤트에 맞춰 패러디한 식으로 변경을 했다. 이런 것도 재밌죠. 제주항공에서는요 18년도에 유튜브 광고에 수화물 다이어트 머신을 공항에 설치해서 4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이 영어로 설명하고 자막까지 띄어가며 홍보를 했습니다. 무게를 줄임으로써 운임을 줄일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원리는 기계에 캐리어를 넣으면 캐리어 내부의 공기를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으로 바꾸어서 20%의 무게를 줄이겠다라는 것인데 만우절 장난임을 고백하고 새로운 운임 시스템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는 23년도에 세계 최초로 달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고 발표했다. 물론 영상의 본 목적은 만우절 장난과 함께 데이터 센터 각 세종의 홍보를 위한 것이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실제로 이제 우주에 지으려고 하죠. 굉장합니다. 이게 기업들을 보니까 세 가지네, 세 가지. 게임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만우절이라서 진짜 그냥 의미 없는 그냥 재미, 단순 재미로 거짓말을 치는 거죠. 뭔가 초상화를 바꿔놓는다거나 포스터를 바꿔놓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출시한다 라고만 하거나 그런 그냥 단순 재미, 단순 장난으로 하던가 아니면은 두 번째 그 단순 장난인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다른 것을 홍보할 목적으로 한다거나 우리 이런 거 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다른 거는 하게 됐다 라고 하거나 세 번째 만우절의 장난인 줄 알았는데 실제인 경우도 있다는 거죠. 뭐 게임 시즌2를 발표하겠습니다 했는데 실제였다 라고 하는 것도 만우절 장난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게임이나 기업들은 그렇게 만우절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치 있게. 자, 만우절에 유사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고려시대에는 바로 그해 첫눈 내리는 날에 거짓말이나 장난을 해도 되는 그런 날이 허용됐다고 하나 봐요.
조선시대에는 신하들이 왕에게 가벼운 거짓말을 해도 용서받는 날. 야, 이거는 너무 대단한 그런 건데요? 물론 가벼운 거짓말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신하가 감히 왕한테 장난을 치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데 그래도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예로 1418년에 세종 1년에 상왕으로 있었던 태종이 자신의 형이자 양아버지였고 태상왕이었던 정종에게 첫눈을 보내 장난을 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태종 이방원이 난 이방원이 이렇게 장난을 쳤다는 것도 좀 되게 놀라운데 태종 이방원이 정종한테 첫눈을 보냈다. 장난을 쳤다라는 건데 사실 첫눈 왔을 때 내린 그 눈을 누군가한테 보내는 그런 놀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선시대 때 신하들이 왕에게 가벼운 거짓말을 해도 용서받는 날도 똑같이 4월 1일인가? 아니면 그런 날이 있었다라는 건가? 만우절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우절은 적성에 맞게 심하지 않은 가볍고 유쾌한 장난이나 거짓말을 하는 날이지 정도가 지나치거나 법을 어기는 범죄 행위가 정당화되는 날이 아닙니다. 저작물 패러디하거나 오마주 할 때도 민감한 영역을 함부로 건드리면 곱게 넘어가지 못할 수 있다. 특히 긴급전화를 포함한 장난전화가 많은 날이기도 한데요. 재미삼아 하는 허위신고는 긴급 환자들의 실제 신고 전화를 지체하게 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러한 긴급전화에 대한 장난신고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눈치 없는 짓 하지 마. 만우절에 눈치 없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혼자 재밌어해. 재미없는 장난이거나 아니면 좀 과하거나 선을 약간 넘는 그런 농담이나 뭐 장난치면서 혼자 깔깔깔 만우절인데 안 웃는 사람한테는 왜 이렇게 진지하냐면서 만우절인데 이런 것도 못하냐면서 막 하는 그런 눈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의사항. 눈치 없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라. 주의사항입니다. 홍콩의 배우 장국영 엄청 유명한 분이신데 홍콩의 배우 장국영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날짜가 하필 4월 1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짜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다음 날에도 이 속보가 다뤄지자 훨씬 더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야. 그 나라의 슈퍼스타가 자살을 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라고 뉴스에서 나오는데 누군가는 진짜라고 생각하거나 누군가는 가짜라고 생각해. 근데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둘로 나눠지는데 진짜 완전히 가짜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사람 목숨으로 장난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진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짜일 거야 라고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진짜였고 상식적으로 언론사가 그런 장난을 칠 리도 없기 때문에 장난이라 생각하면서 안 믿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방어기제. 맞아. 방어기제죠. 방어기제. 원피스의 우솝, 심슨의 바트 심슨, 해리포터의 프레드 위즐리, 조지 위즐리 같은 사람들은 장난치거나 거짓말을 좀 잘하는 그런 캐릭터들은 생일이 4월 1일이라고 합니다. 맞아. 만우절이 생일인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내가 오늘이 내 생일이다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안 믿어줘.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내 생일을 몰라. 근데 생일 언제예요? 4월 1일이에요. 라고 4월 1일이 아닌 다른 날에 말하면 우와 신기하다 라고 할 수 있는데 4월 1일 당일에 나 오늘 생일이야 라고 하면 야 거짓말하지 마 라고 하고 진짜 선물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축하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웃픈 사연들도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평소에 내가 장난을 잘 치는 사람이었어. 그러면 더욱더 생일 축하를 받기 힘든 거죠. 오체 불만족의 작가 오토다케 히로타다. 오체 불만족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신데 이분이 만우절에 손발이 돋아났습니다. 라는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센데? 이거는 웃을 수도 없는 그런 농담이잖아요. 본인밖에 못하고 웃을 수도 없는 봐봐요. 사지가 자랐다. 라는 그런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짤이 만우절에서 참 유명하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다고요? 자, 이렇게 만우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잠깐 알아봤는데 결국 정확한 유래에 대해서는 아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이 첫 번째 설, 유럽의 16세기 설, 이것이 조금 흥미롭긴 했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4월 1일에 장난을 쳤다는 기록이 있었다는 게 발견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게 발견됐다고 했죠. 그리고 나는 여전히 궁금한 게 왜 하필 4월 1일이었는지, 그 이전에도 4월 1일에 장난을 쳤다면 왜 하필 그날이었는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장난이 허용되는 날이 있는 것 자체도 너무 신기하고 궁금해요. 그게 다 4월 1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조선시대 때도 신하가 왕한테 장난을 쳐도 되는 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신기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그런 문화를 공유할 수가 있었는지가 좀 신기하고, 그리고 눈치 없는 사람은 만우절에도 눈치가 없다. 눈치 없는 사람은 만우절에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